집을 한 20개 정도 뷰잉을 했거든요.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월세가 너무 비싸고, 제가 이 콘도를 계약했던 이유는 이제 콘도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을 했고, 한국인이 한국인을 악용해요. 치려고 했던 사람이 전과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토론토 렌트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새로운 집에 이사 온 지 이제 일주일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뷰잉을 했을 때 집을 한 20개 정도 뷰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집은 어떤 식으로 렌트가 이루어지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집을 구하는 과정에 사기꾼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기꾼에 대한 내용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캐스모에다가 토론토 렌트 사기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거의 2,000이 넘는 조회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만큼 지금 토론토의 렌트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라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토론토의 집 종류는 콘도, 하우스, 스튜디오 이렇게 3개가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우스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예쁜 집, 그냥 건축적인 미를 갖춘 집? 그러니까 딱 그냥 제가 이거 외국집이다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집이고, 콘도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아파트 같은 느낌인데, 이제 캐나다 콘도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당구장, 바비큐장 이런 부대시설이 딸린 곳이 꽤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스튜디오는 이제 그 콘도랑 비슷한 건데 혼자서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같은 데를 보통 이제 스튜디오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저는 지금 하우스에서 3달 살다가 이제 콘도로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됐고, 뷰잉을 20개 정도 했는데 저는 이제 거의 캐스모를 통해서 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을 찾을 때 사용했던 게 캐스모랑 홈스테이 베이랑 페이스북 이렇게 3가지를 이용을 했는데 사기가 진짜 많았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외국인 룸메나 외국인 집주인이랑 거래를 하고 싶어서 접근을 하게 된 방식이었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집 관련된 그룹들을 가입을 하면은 거기에 메모리 올라오는데 제가 DM이나 연락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을 남기면은 연락이 이제 오는 방식인데, 집주인들이 하나같이 집을 보기 전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겪으면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여기는 캐나다기 때문에 너네 나라랑 법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5개의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면은 그 5개의 집주인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집을 보기 전에 돈을 내야 된다. 하지만 너가 집을 보고 나서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계약서에 너가 이 집을 계약하지 않을 시에 그 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너무 많은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여긴 한국이랑 다른가? 살짝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레딧이라고 캐나다에서 주로 보는 SNS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스캠의 한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좀 유학생들이나 어린 워홀러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디파짓이 한 10만 원 정도였어요, 한국 돈으로. 근데 저는 이제 대체 이 10만 원으로 왜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할까라고 이제 그 뒷 이야기를 알아봤는데,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돈을 내고 그 뷰잉 날에 이제 가면은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그 집을 에어비앤비로 렌트를 해서 그 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뷰잉을 마치고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그 집을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집 계약하는 날 그 사람이 에어비앤비로 그 집을 빌려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집주인인 척. 이제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캐나다는 보통 집을 계약을 할 때 첫 달이랑 막달 금액을 같이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달 요금이 디파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제가 입주인 날 2달치 월세를 이제 그 사람은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진짜 실제 집주인이 나타나고 저는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간 그 외국인들 입장에선 저희의 신용 정보 확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고 소득증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외국인이고 저한테 신뢰를 얻을 만한 사항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보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사실 이해가 됐는데,
그 계약금을 집을 보기도 전에 그 디파짓을 요구를 한다는 거는 무조건 X. 뷰잉하려면 너가 돈을 내야 된다. 너가 돈을 내야지 우리가 너가 먼저 집을 볼 수 있게 그 집을 킵해놓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캐스모 사기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보통 캐나다 처음 오게 되면은 집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캐스모예요. 물론 리얼터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는데 기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구할 때는 사실 캐스모만큼 좋은 게 없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래도 한국인이랑 집을 거래하다 보니까 소통적인 면에서도 편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한국인이 한국인을 악용해요. 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스터룸, 세컨룸, 댄, 거실 이렇게 있고 거실 렌트는 원래 없었대요. 근데 이제 올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월세가 진짜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하면서 거실 렌트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세가 다운타운 기준으로 마스터룸은 이제 욕실이 딸린 방인데 한 1,700불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컨룸이 다운타운은 한 1,300 정도? 거실이 1,100, 대는 900 정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시세로 따졌을 때 업타운이 다운타운보다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룸이 1,400에서 1,500 저는 지금 이제 세컨룸 같은 데 살고 있는데 900불 엄청 저렴하게 잘 찾아서 들어온 케이스고 보통 이제 세컨룸도 한 900에서 1,100 정도 하고 저는 제가 집을 알아볼 때 제가 거실 렌트를 할 생각도 없었지만 거실 렌트를 누가 하고 있는 집은 안 봤어요. 왜냐면은 문이 달려있지 않은 공간에 커튼을 쳐서 거기를 방처럼 만들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거실을 편하게 못 쓰는 거예요. 주방이랑. 저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보지 않았고 실제로 지금 토론토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집도 아닌 신발장이 있던 위치에 커튼을 쳐놓고 침대랑 책상 하나 넣어놓고 거길 방처럼 쓰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보통 이제 새내기 보시고 계약을 하시는데 저는 집이 저한테 주는 그 영향이 너무 커서 거의 20개 정도 뷰잉을 한 것 같고 진짜 많이 한 날은 하루에 한 4-5개도 한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중간중간 껴서 이제 루트 다 짜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확실히 집은 보면 볼수록 좋은 게 나타나긴 하는 것 같고 그냥 집을 최대한 많이 보고 사귄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부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이랑 같이 살고 있고 제가 이 집으로 왔던 이유는 저는 그냥 집주인이 어쨌든 간 살림을 해놓은 것 자체가 저한테는 사기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계약서도 다 온타리오주 계약서를 써주셨거든요.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실제로 집을 계약서를 안 쓰고 입주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기를 당하진 않았지만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 간 케이스고 실제로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람이 전과자였어요. 이미 깜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 거죠. 저는 사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원하는 집을 아침에 연락을 했는데 그 집 아줌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뷰잉도 하기 전에 전화 온 거에서도 조금 의심을 했어야 됐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의심은 하지 못했고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세 조율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계약을 못하고 저녁에 이제 또 캐스모를 보다가 다른 집이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분명히 제가 카톡을 했을 때는 그냥 어떤 집주인 아줌마랑 카톡을 하는 기분이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단톡방에 어떤 남자가 한 명이 초대가 되어 있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보이스톡이니까 제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죠, 그 사람의. 전화가 와서 말이 장황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거기 집주인인데 자기가 해외에 출장 갈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부모님이 집을 대신 관리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뷰잉은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집 계약도 부모님이 도와주실 텐데 만약에 뭐 학생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내가 들어갈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건물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콘도에서. 근데 다른 거는 다 투자형이고 지금 이 집만
본인이 자가로 가지고 있는 거여서 이 집은 좀 더 이제 괜찮은 사람들한테 집을 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뭐 그치 뭐 인사해주고 자기소개해준 사람한테 집 내어주고 싶겠지 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전화를 끊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전화를 처음 딱 받고 그 남자 목소리 들었을 때부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화를 끊고 제가 이제 수사 능력이 발동을 한 거죠. 왜냐면은 제가 그 페이스북으로 그렇게 사기를 당할 뻔한 게 그 똑같은 날 아침 새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사기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진 상태였으니까 이것도 사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사기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남자랑 전화를 끊고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케이씨 오늘 오전에 저랑 연락했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똑같은 아줌마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캐스모가 아이디 바꾸는 게 진짜 쉬워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아줌마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두 명의 아줌마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명 아이디는 달랐어요. 근데 저랑 컨택을 했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월세가 제가 아침에 나 이 금액까지 원해라고 얘기했던 걸 그 사람이 저녁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된 그거였던 거죠. 저는 월세가 타협이 되네 하고 이제 잠깐 혹했던 건데 제가 이제 캐스모랑 다 뒤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남자가 전과자였던 거예요. 사기꾼. 이미 캐나다에서 깜빵 들어가다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친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줌마가 저한테 단톡방에서 케이씨 오늘 오전에 저랑 통화하셨었잖아요. 이렇게 남긴 거예요. 제가 갑자기 거기서 소름이 끼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근데 그 아저씨한테 개인톡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 어머니랑 오전에 통화하셨었나 봐요. 여기서 포인트는 저 어머니. 분명히 친엄마라 했는데 갑자기 저 어머니? 이게 친엄마가 아니고 그냥 사기꾼을 고용한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몸이 이제 막 떨리면서 이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다 뒤져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기꾼이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토론토랑 밴쿠버에서 많은 워홀러들이랑 유학생들을 데리고 렌트 사기를 많이 쳤고 실제로 한인 회사를 대상으로도 사기를 많이 쳤던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코리아타임즈랑 시티타임즈 기사를 보시면은 있어요. 아직도 그 기사. 어쨌든 제가 그 기사까지 찾았고 물론 제가 링크를 올리진 않겠지만 캐스모에 들어가셔서 렌트 사기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쳤고 어떤 위치의 콘도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카톡 아이디를 쓰고 사기를 쳤는지 다 나와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건지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저한테 실제로 연락했던 그 카톡 아이디가 그때 그 사기꾼 뉴스에 나왔던 카톡 아이디랑 똑같고 저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그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렌트글을 올린 아줌마가 올린 글을 봤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올린 집 렌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 얘기한 거죠. 자기는 가지고 있는 콘도가 많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 조직인 거예요, 그냥. 저는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것도 너무 화가 났고 친엄마가 아닌 사람을 엄마라고 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났고 영사관에 전화를 해서 긴급신고 접수를 해서 영사관에서도 이제 근데 본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일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 이제 어반미니 신문에 이제 제보하고 캐스모에 제보하고 여기서 이제 끝내긴 했는데 물론 그 사람이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올린 그 렌트 사기 글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그분 글을 보니까 아이디를 바꾸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집을 보실 때 뷰잉을 하기도 전인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다? 집을 보는데 집주인이 뷰잉을 직접 안 시켜주고 다른 사람이 해준다? 의심하셔야 돼요. 이게 가족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가족이어도 저희가 가족이라는 거 어떻게 믿어요? 뭐 저희가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심하시고 너무 과하게 친절하다. 말이 많다. 집 사진이 올라왔는데 너무 이렇게 제대로 된 사진이 올라왔다. 이거 모델하우스인데 실제로 달라요. 이거 지금 캐나다에서 처음에 집 짓고 나서 한국처럼 이제 모델하우스 사진 해놓는 건데 이거 그냥 무조건 가서 뷰잉하셔야 되고 집은 실제로 뷰잉하지 않았으면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 실제로 저한테 사기쳤던 그 사기꾼은 그 당시에 출국하지 않은 워홀러들 대상으로 사기를 진짜 많이 쳐서 워홀러들이 공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진짜 허다했어요. 이거는 뭐 일 구할 때나 집 구할 때나 똑같은 건데
그 사람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은 그 사람이 올린 리스트를 다 볼 수 있어요. 리스트가 너무 많다? 좀 이상해요. 그리고 참고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거 쓰는 집으로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계약서 쓰고 입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룸 렌트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콘도 알아볼 때 체크해야 되는 거는 2017년도인가 18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월세 상한 규제가 없어요. 진짜 이상한 집도 너무 많고 이상한 집주인도 너무 많고 말도 안 되는 집도 너무 많고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내년이 되면 조금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긴 하는데,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사실 올해는 안 왔을 것 같아요. 올해가 좀 유독 진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100% 다 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 DM이나 블로그 어디든지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시고, 일단 오늘 집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일에 좀 적응하고 나면은 이제 잡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